음. 안녕하십니까. 성장로드맵 저는 박지호입니다. 네, 저는 작가 한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아유, 오래간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작가님의 음. 주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장거리 달리기. 네. LSD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거리 달리기를 네. 저는 즐겨 합니다. 그렇죠. 또 달리는 것을 워낙 좋아하는 편이고, 네. 달리고 나면은 굉장히 말끔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루키라는 소설가는 네. 이 달리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책에서 내 몸 안에 있는 독소, 우리 안에는 참 나쁜 감정들이 많잖아요. 예. 뭐 이렇게 날씨 더운 날에는 길거리 가다가 진짜 누구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어떤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네. 살다 보면 정말 기분 나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당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때 그러면 그것들을 하루키라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해결되지 않은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 덩어리를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몸이 면역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들이 그대로 표출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차선을 끼어들어서 내가 불편함을 느꼈다. 그럼 가서 막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 그럼 그 사람이 불편할까요? 내가 불편할까요? 내가 불편하죠. 본인이 불편해요. 그렇죠, 그렇죠. 차 안에서 아무리 욕을 해봤자 그 사람은 들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해보죠.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내 몸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자, 집착, 권태, 혹은 걱정, 불안, 또 어떤 부정적 생각들, 그리고 무기력, 우울,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런 감정 속에 휩싸여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다녀도 그 사람 행복할까요? 지옥일 수도 있죠. 지옥일 거예요, 아마. 네. 남들한테는 되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자기가 그런 감정 속에 몰입되어 있는 동안에는 행복감이라는 것을 별로 느낄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그런 감정들에 정리되지 않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동맥경화처럼 순환되지 않는 그 감정의 덩어리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해결한다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저는 정답을 찾은 것이 장거리 달리기예요.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 자, 근데 우선 이렇게 얘기해보죠. 장거리 달리기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자는 거예요. 네. 초보자가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사람이 30km가 장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쵸. 맞죠? 자살행위죠. 되게 자살행위, 정말로. 네. 그럼 초보자 기준으로 약 10km 정도는 어떻게 보면 장거리 달리기일 수 있어요. 네. 수준 높은, 꾸준하게 달리기를 한 사람들은 보통 20km 이상을 장거리 달리기라고 말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달리기라는 거에 대한 우선 개념은 그냥 자기가 뛸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천천히 뛰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 개념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서 1시간 이상 정도 뛰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감정들이 그 동맥경화처럼 꽉 눌려 있었던 것, 권태스러움과 우울함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꽉 눌릴 수 있던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를 좀 알게 됐는데요. 그게 우리 MBTI라는 거 예.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리기 전하고 달리기 후하고 몇 년 동안 달리고 나니까 제 MBTI가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한 90%예요. 제가 이렇게 실증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90%의 사람들이 자기의 MBTI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내향적이었던 것이 외향적으로.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독소들을,
나쁜 감정의 덩어리들을 내 몸이 면역 체계를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저는 장거리 달리기다라고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 이거는 정말 육체적인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정신적인 측면에서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꼭 추천해드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를 한 이유는 웰빙이에요. 웨딩. 자, 이게 언뜻 들어서는 장거리 달리기는 굉장히 괴로운 그 무엇이잖아요. 숨이 확확 막히고 그쵸. 어디 가서 진짜 시원한 데 가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요즘같이 더울 때.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호 씨랑 저랑 네. 미국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관광지에 내려서 관광을 하고 뭘 보고 맛있는 걸 먹고 한 2, 3일이면 현타가 올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네. 아무리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야 라고 해서 가서 보면 에게? 라고 느꼈던 적 많죠. 그럴 때 종종 있죠. 네.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플러스 장거리 달리기가 포함된다면 그건 진짜 멋있는 런 트립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광활한 그 곳을, 그리고 그 멋진 네. 곳을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웰빙이죠. 참다운 여행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하루에 구경할 수 있는 그것이 한 4, 5km라면 뛰어서 가면 15에서 20km를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도시의 시장도 갈 수 있고, 그 도시의 독특한 편의점도 갈 수 있고, 그 도시의 물맛도 더 간절하게 느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근데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느껴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건 두 다리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터사이클을 타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를, 포르쉐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두 다리에 의지해서 가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고 굉장히 평등한 스포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가 주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을 막아낼 수 있는 면역체계. 네.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그 감정을 투박하게 내가 오늘 기분 나쁜데 그 감정들을 투박하게 다 내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랑 옆에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아우, 너무 힘들 거예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지금보다 멋진 삶. 돈이 많건 적건, 그리고 내가 지금 좀 사업이 좀 안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거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되는 이 과정이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그 중심에 두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침에 네. 뛰고 왔습니다. 거의 산신령이시죠. 오늘 말씀은 정말로 너무나 맞는 말씀을 저도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이라. 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조금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네네. 처음에 이제 디톡싱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저도 그러려고 사실 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성이 안 뛰는 관성으로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안 좋은 감정의 그 소용돌이에 맞아요. 독소에 찌들어 있는데 네, 네. 그걸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뛰었을 때 그 상쾌함을 모르는데, 아니면 잠깐은 그럴 수 있으나 뛰고 나서의 후폭풍이 너무 커서 그렇죠.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안 뛰고 그냥 네. 계속 그냥 독소가 쌓인 상태로 사는 거야. 이런 그렇죠.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제안을 해야 할지가 일단 첫 번째 좀 궁금한 점이고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웰빙의 관점에서 네네. 여행의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나 작가님은 분명히 뛰는 거에 대한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보는 게 낫다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요. 네네. 근데 어떠한 누군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여행의 목적 자체가 네. 식도락이야. 그냥 식도락. 그렇죠. 근데 나 여기서 보고 싶은 거 없어. 근데 네. 여기서 예쁜 카페, 맛있는 거. 네. 난 그냥 이게 먹는 게 전부고 몸이 그냥 편하게 네. 그냥 쉬는 게 좋아.
예. 쉬고 오는 게 나한테는 웰빙이고 나한테는 그냥 디톡싱이야. 예, 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 이분들한테 혹시 어떻게?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거리 달리기가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쵸? 그 아무리 안 뛰시는 분들도 달리기가 좋다는 건 다 알아. 네. 그쵸? 네. 근데 그것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잘못해서 진짜 리딩자가 너무 빨리 뛰거나 그러면 진짜 러닝에 대한 포비아, 러닝에 대한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인정하십니까? 네. 그쵸? 그러면 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죠. 어차피 러닝을 안 하면, 그리고 걷지 않거나 러닝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살은 찌고 건강 상태는 악화돼요. 그리고 지금의 감정 상태보다 더 안 좋은 감정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메커니즘이에요. 그거 역시 알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 외면하거나 내가 한 번도 안 뛰어봤기 때문에 시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은 낯설음에 익숙해지고 모험을 즐겨라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3km는 대단한 도전의 영역이고 모험의 영역일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10km는 정말 목숨을 건 모험일 수도 있어요. 낯설음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흥분으로 만들어주는 것. 낯선 길을 걸을 때, 낯선 길을 뛰고 있을 때, 낯선 곳을 가고 있을 때, 낯선 나의 도전이 성취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도전의 영역입니다. 힘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도전이 없는 삶이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조롭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이 여러분을 잡아당기고 있을 때, 아, 나는 한 번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결심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채널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저희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역시 저는 LSD를 실천하면서 하루를 보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